안녕하세요. 복수입니다. 그, 지난번에 그 수공구로 가구 만들기를 잘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하면은 이게 특히 수공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날물을 자주 갈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작업 때마다 최소 한 번 이상 숫돌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에 숫돌질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긴급하게 하던 모든 작업을 멈추고 제 작업실의 동쪽과 남쪽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전면창인데 특히 그 동쪽 창으로 그 찬기운이 그 따뜻한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외부로부터 찬기운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대형 냉난방기가 있음에도 겨울에 작업을 하기 여의치 않습니다. 특히 수공구는 뭐 거의 힘들죠. 그래서 동쪽 전면창에 어차피 올 겨울에 계속 작업을 하고 수공구 가구 만들기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루고 동쪽 전면창에 단열 작업을 시작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하던 수공구로 가구 만들기를 계속 진행하려고 지금 홀딩 상태입니다. 그 동쪽 전면창에 단열 작업은 뭐 준비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 자재만 도착하면 바로 작업 시작하면 됩니다. 계속하면 됩니다. 단열재로는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양쪽에 알루미늄 포일이 그 두께 한 5cm 정도 됩니다. 50mm. 양쪽에 알루미늄 포일이 일반사 단열재죠. 포일이 이렇게 부착된 그 앞면 성면하고 유리섬유하고 앞면은 다릅니다. 성면은 당연히 특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되고 유리섬유 같은 경우에도 발암물질은 아닌데 호흡기에 들이마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또 호흡기에 들이마시지 않더라도 작업하면서 유리가루가 아무래도 옷이나 피부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은 따끔따끔하고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에 비해서 앞면도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만 유리섬유보다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열할 일이 있으면 주로 앞면을 사용합니다. 앞면제 그 양면 알루미늄 포일 50T짜리 이중으로 되고 그리고 또 스코보드 9.5T짜리 스코보드도 이중으로 뒷대입니다. 스코보드는 뭐 국내에서 구입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지금 앞면을 주문을 했는데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가 가격이 올땅이 저렴하기 때문에 뭐 반 가격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외라면 중국이죠. 해외에 주문을 해놨는데 한 보름 정도 걸려서 아마 내일 뭐 웬만하면 내일 도착할 것 같습니다. 도착하면은 드디어 이제 계속 단열 작업을 할 수 있고 앞면을 다 넣고 나면은 그 위에 스코보드를 이제 주문해서 스코보드는 뭐 화물로 받으면 됩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페인팅까지 하면은 단열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겨울에는 시원하게 여름에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뭔가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단열재를 기다리는 동안에 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워크벤치용 숫돌대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사용하던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동영상을 찍을 때 사용했던 겁니다. 이것도 뭐 새로 만들었는 거였는데, 원래 뭐 스톨다는 물이 묻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저분해집니다. 근데 얘가 좀 사이즈가 어중간하더라고요. 어중간하다 보니까 뭐 아주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물이 많이 튀더라고요. 그래서 워크벤치 위에 올려놓고 이제 스톨질을 하면은 그 워크벤치 그 상판에 물이 많이 튀어서 물이 튀는 거는 절대로 좋지 않죠. 그래서 뭐 귀찮지만은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고 이것도 이제 당분간은 병행해서 쓰다가 이것도 다시 만들 계획인데 좀 더 사이즈를 줄일 계획입니다. 숫돌 한 개만 원치도록 한 이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작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분간만 쓰고 나중에는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넉넉한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넉넉한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이제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물이 튀어도 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사용은 안 했지만은 뭐 그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그 혼인 가이드 지그는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두 개밖에 없었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장북글 그 모티스 치질용을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긴 거 얘는 모티스 치질용입니다. 모티스 치질용 그리고 일반 치질용 그리고 플레인 대펜날용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세 개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예, 그 숫돌 때는 그 숫돌만 안 움직이면 됩니다. 숫돌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숫돌이 이제 보통 좌우로는 잘 안 움직이죠. 숫돌이 작업을 하면 숫돌이 아무래도 이제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것만 막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바는 없앴습니다. 참 세로바는 없었습니다. 굳이 세로바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래 위로만 딱 맞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게 또 이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세로바가 없으면은 간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죠. 간격을 이렇게. 지금 현재 뭐 숫도를 다 꺼내 봤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보통 이제 실제로 숫돌질을 할 때 숫돌이 보통 3개, 많아야 4개밖에 안 나옵니다. 4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한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4개다. 4개까지도 사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보통 최대 3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숫돌이 3개면 3개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 에리어는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공구들 뭐 혼인 가이드라든가 지금 볼까요? 혼인 가이드라든가 뭐 자라든가 혹은 그 물 뿌리개 이런 거를 놔두고 이제 작업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공간이 넉넉하니까 아주 쾌적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톨대는 안 움직이는 게 좋죠. 안 움직이는 게 좋고 그리고 스톨대가 이제 계속 물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크면은 휩니다. 이게 바닥이 휘어가지고 이렇게 휩니다. 휘우면 이제 꿀렁거리죠. 그래서 워크벤치 프론트 바이스로 고정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후면에 이렇게 프론트 바이스가 깨물리는 부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바이스 이쪽 동그랗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래 휘입니다. 이게 휘는 게 정상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눌러놓고 프론트 바이스로 이렇게 물려주면 안 움직이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사용할 수도를 끼운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끼겠죠. 그리고 여기 필요한 관련 도구를 얹어놓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아주 쾌적하고 상판이 워크벤치 상판이 오염되지도 않고 잘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뭐 스톨더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편리한 구조인데 제가 스톨더만 한 대여섯 번 만들었는 것 같아요. 왜 여러 번 만들게 되냐 만들면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또 보입니다. 보이면은 그 부족한 점을 개선해서 또 만들고 하는 게 이제 베이스본인데 이게 막 버전 한 5점 될 겁니다. 그래서 버전이 올라갈수록 점점 좋아지죠. 그리고 스톨데를 만들 때는 이제 좋은 재료가 필요 없죠. 반드시 합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에 젖으면 수축 팽창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판으로 만들어야 되고 합판 좋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제일 싸구려 합판으로 만들면 됩니다. 만들고 이제 권한다면은 지금 현재 우레탄, 수성 우레탄을 제가 굉장히 두툼하게 칠했습니다. 아주 두툼하게만 5번은 칠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늘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얘가 휘입니다. 휘고 빨리 망가집니다. 얘가. 그런데 수성 우레탄을 칠해 놓으면은 의열액이 방수 효과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에 내구성이 올당하게 좋아집니다. 내구성이 올당하게 좋아지고 뭐는지 모르겠으면은 수성 우레탄을 칠하기 전에 틈새를 목공용 글루로 다 이렇게 메꿔줍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왜냐하면 이가 메꿔주고 우레탄 칠하면 요리로 틈에 물이 다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쪽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런 틈도 다 메꿔주고 그리고 우레탄을 뭐 최대한 두툼하게 칠해 주시면은 아마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거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인해흑막 120방일 겁니다. 인해흑막 120번이 왔습니다. 왔는데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기대를 안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거가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하긴 한데 먼저 이제 속도를 평을 고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물에 먼저 뭡니까? 적셔가지고 해야지. 그죠? 적셔가지고 이렇게 속도평을 고를 때 얘 가지고 평을 잡아주면은 이제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평잡이를 해보면은 한번 볼까요? 네, 물 아주 적셔가지고 뭐 대도가 안 됩니다만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온통하게 꺼졌는 게 보이죠, 그죠? 지금 여기만 닫고 있잖아요. 여기만 닫고 있고 여기도 안 닫습니다. 여기가 꺼져 있고 여기가 꺼져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세라믹 숫돌이 장점이 평잡이를 할 때는 단점이 됩니다. 세라믹 숫돌을 이렇게 평잡이를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라믹 숫돌이 마모도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세라믹 숫돌을 쓸 때는 뭐 이런 현재로서 인해흑막이 최선책인 것 같아요. 120방이. 인해흑막 중에서도 얘가 제일 그 번호가 낮은 것 같습니다. 제일 거친 거죠. 이거 하나쯤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잡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대패날이든 끌날이든 날이 깨졌을 때 평소에는 이 필요 없습니다. 얘가 필요 없는데 날이 깨졌을 때 물론 이제 리닐스는 안 깨집니다. 제가 리닐스 쓴 지가 10한 5년 됐는데 한 번도 깨지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안 깨집니다. 리닐스는. 그래도 이제 어디 부닥치면은 답이 안 나오죠. 부닥치면 이가 나간다 그러죠. 그 경우에 그 갈아내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거의 뭐 며칠을 갈아야 될 텐데 400번 예로 아마 며칠을 일주일을 갈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친 숫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말고 제가 220방, 인형막 220방을 썼는데 황당하지만 인형막 220번보다는 초세라 400번이 더 잘 갈립니다. 더 잘 갈리기 때문에 110번 얘도 뭐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뭐 잘 갈리면은 저는 좋은 거고 안 갈리면 하는 수 없는 거죠. 안 갈리면은 뭐 그냥 평잡이 전용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평잡이를 위해서라도 하나쯤은 사놓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이게 얘보다 얘가 더 비쌉니다. 황당하죠? 요즘 해외 직구가 많으니까 해외 직구하면 얘가 3만 원 되더라고요. 400번이.
근데 얘가 뭐 4만 제가 6천 원인가 줬어요. 화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스톨은 거치면 거칠수록 가격이 내려갑니다. 내려가기 때문에 얘가 3만 원 뭐 9천 원 이하면 얘는 2만 원 5천 원이야 정상인데 4만 6천 원이면 제 가격의 두 배입니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세라가 400번 미만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 하여튼 또 그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일이 되기는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중간에 한 번쯤은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카메라 안 켜봤습니다. 켜봤고 핑계는 이제 워크벤치용 스톨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몇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면은 하여튼 뭐 그, 그 단열 작업은 아마 1, 2주일은 좋게 한 2주일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 페인팅까지 끝내면. 그리고 지난번에 하던 그 뭐냐 수공구로 가구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부재들 6개죠. 6개 양면 대패질을 하고 이제 손으로 손 대패로서 대패질하고 집성하고 조인팅이죠. 조인팅하고 이러는 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작업 그 단열 작업이 끝나면은 이어서 바로 이제 가장자리 다듬기 뭐 예를 이게 부재면은 이쪽면하고 이쪽면 작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했던 걸 또 영상을 찍을 이유는 없어서 지금 영상을 찍지 않고 저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작업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미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또 하나 새로운 소식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새로운 장르를 시작했습니다. 방구석 세일주라고 장르 제목 붙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나오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실 그건 게임이 아닙니다. 게임이 아니고 비행기 조종 시뮬레이터입니다. 프로페셔널 시뮬레이터입니다. 그 시뮬레이 그것만 제가 유일하게 하는데 한지 오래됐습니다. 한지 뭐 30한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거의 4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286 때부터 했으니까 그 해외에서 이제 귀국하면서 노트북을 하나 286 노트북을 하나 샀는데 그때는 286이 최고였죠. 국내 노트북 희귀할 텐데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이제 도스죠, 그죠? 도스 버전을 설치해가지고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짬짬했었어요. 하다가 요즘은 뭐 엄청나죠. 요즘은 뭐 정말 대단합니다. 혹시 대개 자녀분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는 권합니다. 꼭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이 그만한 게 없습니다. 그게 일단은 진짜 그거를 사용을 하면 진짜 비행기 조종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봐서는 제가 만약 경비행기를 조종한다면 순식간에 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은 완전한 지구 전체를 빈틈없이 3차원 그래픽으로 넣어놨습니다. 3차원 그래픽으로. 그래서 지구 전체에 어디든지 원하는 곳은 다 가볼 수 있습니다. 그 비행기 타고 내가 직접 조종해서. 그래서 그 게임은 제가 매니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특징이 뭐냐면 매니아들만 하는 게임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안 합니다. 어렵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거가 이제 옛날에는 좀 썰렁했는데 2020부터 지금 현재 버전이 얼마 전에 릴리즈돼서 2023대 바로 이전에 2020이었어요. 2020부터는 정말 할만해요,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서 제가 2020을 하다가 그 2020을 하면서 이제 그냥 재미삼아 세계일주 시작했었어요. 그 인천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제주도 비행했어요. 제주도에서 다시 또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 규슈 지방에서 이제 일본의 그 뭡니까 남해안이죠. 남해안 해안선을 쭉 따라가가지고 도쿄, 뭐 오사카, 교토, 도쿄를 거쳐서 북해도 갔습니다. 북해도 가서 다시 오츠크해를 건너서
그다음 알류산 열도를 따라 가지고 그, 그, 그 뭡니까 아시아에서 북미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알래스카에 도착해서 알래스카 해안선 따라 쭉 내려와서 다시 그 캐나다 서부 해안을 따라서 내려와서 시애틀까지 도착을 했었어요. 재미삼아 했는데 그러다가 FS 2사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해서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다가 FPS 24로 다시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FPS 2024가 워낙에 그래픽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획기적으로 실제로 해보니까 획기적으로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처음에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그냥 재미삼아 했기 때문에 심심풀어 했기 때문에 사진만 몇 컷 찍었었어요. 사진 캡처만 몇컷 자동 했는데 여행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후회가 굉장히 남더라고요. 완전 이게 너무 실감나니까 너무 진짜 세계일 줄 아는 것 같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그 여행 기록을 동영상으로 남길 걸 하나 아쉬움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 때문에 중간에 멈추고 다시 시작할까 생각 여러 번 할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FS 2024가 나왔다는 얘기 듣고 즉시 관뒀죠. 스톱하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기다린 끝에 불과 이제 지난주에 며칠 전에 릴리즈 돼서 샀습니다. 사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홀딩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게임을 이제 MSFS라고 합니다.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줄여서 MSFS라고 하는데 그 MSFS에는 이제 그 시너리라고 합니다. 경치죠, 그죠? 3차원 지구를 3차원으로 늘어나는 거. 그 시너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체를 줍니다, 일단. 전체를 주는데 이제 그걸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지구를 3D로 만든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이제 지구를 인공위성으로 이제 사진을 먼저 찍겠죠. 한 세 군데 정도로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도를 달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돌립니다. 소프트웨어를 돌리면 2D 사진이 3D로 나옵니다. 3D로.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계산해서 3D로 만들어내는 거죠. 2D 사진에서. 그렇게 이제 지형 지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들 이런 거는 이제 컴퓨터가 인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동으로 만듭니다. 컴퓨터가 생성합니다. 인공지능이. 이 지역에는 이 정도 건물이 있음직하지 않느냐를 이제 그 인공위성 사진하고 비교 참조해가지고 비스꾸리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감력이 많이 틀린데 심지어는 나무도 대부분 그렇게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심어버립니다. 진짜 나무로 심는 게 아니라 이제 대충 이제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그런데 그거 이외에 이제 미국의 주요 도시,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뭐 주요 도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제로 이제 캐드로 건물 하나하나를 그려서 만들어서 주요 건물들이죠. 넣어놓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그 게임 내에 이제 온라인 마켓이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 마켓이라는 말은 돈 주고 산다는 얘기죠. 그 온라인 마켓에 애드온들이 올라옵니다. 애드온들이. 애드온들은 이제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애드온들이 이제 몇 종류 올라오는데 나중에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데 어, 첫 번째로 올라오는 애드온들이 뭐냐면 비행기들입니다. 비행기나 그다음에 요즘은 그 자동차도 올라오고 오토바이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는 관계없는 이제 서드 파티라고 합니다. 일반 회사들이 회사에서 애드온을 만들어서 올리면은 이제 우리 같은 사용자가 돈 주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탈 것들, 비행기, 뭐 기구도 있습니다. 기구, 헬리콥터, 뭐 오토바이, 뭐 자동차 이런 그 탈 것들이 있고 두 번째 올라오는 여전히 시너리입니다. 시너리. 예를 들면 뭐 스위스 회사에서 이제 스위스 알프스 산을 이제 더 멋있게, 더 실감나게 3D로 만들어서 이제 애드온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자인 제가 그 스위스 시너리 파일을 사서 설치를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화면보다 월등하게 이제 실감이 납니다. 훨씬 실제에 가깝고 아름답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보통 시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시도 팝니다. 도시도. 서울도 팝니다. 서울 에드온도 있어요. 그걸 이름은 이제 시너리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시티 시너리 그러기도 하고, 시티 랜드마크 그러기도 합니다. 예, 도시를 이제 실감나게 만들어서 에드온으로 출시하기도 하고, 혹은 도시 주요 관광지의 건물을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하여튼 저지단건 그 에드온들이 있어야 됩니다. 에드온들이 있으면 훨씬 실제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평생 할 거기 때문에 에드온들을 많이 샀습니다. 에드온들이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몇천 원짜리부터 뭐 10만 원짜리까지 많은데 평균 뭐 한 15,000원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에드온만 한 200개 정도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한 300만 원 썼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2024로 넘어가면서 어떤 에드온은 이제 무료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어떤 에드온은 돈 주고 사야 된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 지금 홀딩 상태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FS 2020에 제 에드온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 200개 정도 있는데 2024는 아직까지 그 에드온 마켓이 아직까지 서비스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뭐 그걸 깔아야지 출발하는데 왜냐하면은 일단은 인천 출발을 하면 인천공항에서 이제 서울 한번 들렀다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서울이 지금 썰렁합니다. 지금 썰렁하기 때문에 에드온을 설치하면 서울에 63 빌딩도 있고 뭐 국회의사당 그다음에 뭐 롯데타워 이런 거 멋있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드온이 아직까지 2024 버전에서는 아직 서비스가 시작 안 되고 그냥 뭐 커밍 순으로만 메시지가 올라오는데 근데 커밍 순이 이게 몇 개월 걸릴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며칠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은 바로 출발하려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에드온 기다린다고 지금 방구석 세계 일주가 2편밖에 못 나갔습니다. 근데 뭐 몇 편 더 찍기는 출발하기 전에 몇 편 더 찍을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설명했는 마이크로소프트 FS 2024에 대한 설명, 그다음 사용 방법 얘기에 대해서도 한 편쯤은 제가 찍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비행기는 거의 제가 세스나 172만 사용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사람 팔자 모르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진짜로 세계 일주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세계 일주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사용하는 비행기가 세스나 172입니다. 세스나 172에 이제 가민, 가민 지천이 적용된 비행기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거는 이제 모든 면에서 그 비행기 제일 적절합니다. 세스나 172, 172를 이제 소개하는 그리고 각종 계기판 사용이라든가 뭐 이런 세스나 172를 실제로 비행하는 뭐 이륙하고 착륙 이런 과정 거기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 편 정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출발하기 전에는 최소 2편의 영상을 하고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저께 한번 서해안 쪽을 비행을 조금 해봤습니다. 뭐 충남 당진 정도까지 해보니까 확실히 진짜 좋긴 좋아졌더라고요. FS 20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2020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재밌는 게 이번에 워낙 좋아져가지고 그 뭐 아시다시피 제 유튜브 채널은 별거 다 올리지 않습니까? 뭐 산만하게 로 말할 수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별거 다 올리는데 그 중에 이제 차박도 지금 조만간에 이제 올릴 계획인데 음, 제가 이제 스타리아 캠핑카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 조만간에 한 대 더 삽니다. 한 대 더 사는데 버스 캠핑카를 한 대 더 살라고 지금 기종은 거의 정해놨는데 뭐 조만간에 그 회사에 찾아가서 계약도 하고 또 대행면허도 따야 됩니다. 근데 조지단간 그 차박이 아니라 캠핑카 여행이죠. 캠핑카 여행에도 관심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서해안을 비행하면서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캠핑카로 여행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뭡니까? 이게 차박지를 찾는 거죠, 그죠? 그런데 FS 2024가 워낙 제대로 돼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돼 있어가지고 2020에서는 썰렁하게 돼 있어가지고 실제와는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상당히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아가지고 이거 차박지 찾으러 다니는데 그냥 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국 항도 비행을 해봤고 뭐 장고항 뭐 이렇게 항구들을 쭉 뭐 차박지로 유명한 항구들을 비행을 해봤는데 이거 가지고 FS 2024로 차박지 찾으면 끝내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재밌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래서 오랜만에 잠시 목공 관련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제가 최대한 서둘러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이제 단열 작업이 끝나고 다시 수공구로 가구 만들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